여러분, 밤 10시입니다. 또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잇, 바로 금요일 밤이기도 하네요. 자, 여의도 주식원과 함께 진하게 우리의 계좌 불태워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금요일인 건 참으로 반갑고 좋은데 사실 오늘 금요일 맞이하기가 조금은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날 미국장 폭락 사태를 안고 우리 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개인은요, 이 상황을 또 매우 반갑게 웰컴하는 분위기까지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한 주식 거래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매우 많이 담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주식을 저점에서 삼고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덕분에 미국장은 폭락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2% 조정에서 그쳤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 조정, 코스닥은 1.45% 조정 보이고 있네요.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종목을 잡는 것은 좋은데 우리 어떤 종목 여러분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또 앞으로 잘 갈 종목이면 참으로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식왕 좀 더 찐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또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 이번 주 이 종목 어떡하지?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희 쪽으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전화나 문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문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대응 전략들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연락 많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겁게 여의도 주식왕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시죠? 거기에 이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요.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까지 함께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다음 주장 전략들 저희와 함께 깊고 진하게 새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종목들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께서는 불금을 즐길 새도 없이 항상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 하시네요. 매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얻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희와 함께 항상 시장을 복습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저희 함께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 외치고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주 수익 파이팅!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파이팅 모아갈 동안요.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열어놓을게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다음 주 전략들 잘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먼저 연락이 올수록 채택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체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진짜 오늘 좀 많이 그동안의 근심이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심을 타고 올랐던 시장이 오늘은 어느 정도 이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지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또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김기수 전문가님의 시각 듣고 싶어요. 이제부터 들어야죠. 들을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3월 16일 이후 조정다운 조정이 어제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약 7% 가까이 떨어지고 그런 급락하는 모습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 옵션 만기 이후에 나타난 급락, 또 거기에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런 가운데에 또다시 공포감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락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서 그 급락의 원인이 정말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그 급락의 요인이 지나가는 흔들림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 그런 시황이 잡혀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또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매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항상 시장과 종목의 추세 변곡점 시기는 옵션 만기, 시장은 옵션 만기 그리고 종목은 실적 발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였고 그 속에서 또다시 추세가 반전하느냐 아니면 기존 추세를 강화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미국 시장에 급락했었던 요인 저는 4가지 정도를 꼽고 그 이유와 거기에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시장 급락의 이유 4가지입니다. 좀 많이 올라왔다. 그죠?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종합주가지수 3월 19일 날 1439포인트, 코스닥 419포인트에서 코스피는 50%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은 76.9%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도 10,000포인트를 찍는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펀더멘털, 실물 경제가 따라오지 못했었던 요인이 있죠. 자세한 건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준이 제시한 올해 GDP 성장률 6.5% 하향. 이 이야기도 약세의 요인이었고 또 FOMC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가 더디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 이 부분이 또 시장의 미국 시장 급락의 요인이었었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면서 브라질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 라인 부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57일 만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조차도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주종 울고 싶은 부분에 뺨 한번 세게 때리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대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트럼프와의 격차가 2자릿수대까지 넓혀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그 공약 흐름들을 보게 되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반기업적인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전기차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2차 전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게 유동성의 힘이죠.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7월 말 8월 안에 제4차 또
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트럼프는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트럼프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있는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까지 일정 정도는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강하고 우리 시장의 고객위탁금이 44조 이전보다 20조가량 늘어난 풍부한 대기자금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펀더멘털과 그동안 올라왔었던 그 주가의 괴리 현상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자, 두 번째, 연준이 제시한 올해 GDP 성장률 6.5% 하향 조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던 부분입니다. 4월 17일 날 IMF가 이미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그 당시에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5.9% 그러니까 한 0.5%, 6% 정도 더 안 좋은 걸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의 재확산 여지 뭐 이런 부분들과 가미돼서 일정 정도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줄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시장의 코스피 영업이익 부분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 124조에서 130조 원 정도.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가 한 183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 정도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수인데 그거보다 위까지 2200포인트까지 넘었었던 부분은 유동성의 힘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죠?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로 보면 지금의 주가는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노란색 친 부분이 전 세계 중국 제외하고 다시금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이었을 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전파 이런 부분도 잘 몰랐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전파력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증가한다는 공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백신 개발의 일정 지금 7월에 모더나가, 8, 9월에 옥스퍼드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런 쪽이 마지막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봐서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일정 정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다. 롱테일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변동 흐름 속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재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지금 일정 정도 다시 한번 몰아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 자체는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시장의 부담이긴 하나 바이든조차도 전기차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그런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명약관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행여나 이런 유동성의 힘 때문에 2000년 IT 버블이었을 때 그 부분을 연상해서 이 돈의 거품이 꺼지면 그죠?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가미합니다. 나스닥 12개월 예상 퍼가 지금 현재 30.7배, 최근 5년 퍼 21.5배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돼서 거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2000년 IT 버블일 때는 40배가 넘었어요.
그것만큼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제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5% 오르면 우리 시장은 10% 오를 수 있는 힘이 있고 미국 시장이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었던 뭐예요? 이런 밸류에이션의 갭. 또 그 속에서 우리 시장만이 갖고 있는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코스피 퍼가 지금 12.6배, 코스닥 150 종목 부분이 퍼가 20.5배인데 왜 코스닥 150 종목이 퍼가 더 높게 거래되느냐? 그것이 성장성이죠. 그죠? 성장성에 대한 흐름 부분인데 최근 5년보다는 다소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요소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국과 신흥국, 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밸류에이션 위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신흥국만큼도 못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상황,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의 조정 부분은 그렇게 두려워할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시장 상승의 주역들 그게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거기다 헬스케어 이 업종 비중이 우리 시장은 약 52% 정도 돼 반해서 신흥국은 20% 정도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있는 주도 섹터의 비중이 미국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이나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신흥국 나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2차 전지 그리고 핀테크 이런 쪽 라인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주식시장은 지형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신흥국과 한국, 또 한국과 나스닥, 미국 시장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런 항공 이런 쪽 부분은 시장에 비해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주도 섹터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도 경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불고 나온 그런 급락 요인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글로벌 경기는 저성장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흐름은 결국 기존 산업재와 소비재의 경기 민감주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제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성장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섹터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한 맥락이다. 결국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성장 인자가 있느냐 섹터에 그죠? 그 섹터에 성장 인자가 있으면 중장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상승 흐름 속에서 나오는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성장성이 결여돼 있고 단지 돈만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그죠? 성장이 없는 가치는 죽은 가치입니다. 그죠? 그냥 그 속에서 일정 정도 바운드 안에서의 매매 트레이딩 정도로밖에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중장기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주도 섹터,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그리고 언택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고 결국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해지네요. 니프트 피프티에서 찾은 힌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아마존, 그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쪽의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그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뭐냐? 확실한 성장 인자를 갖고 있고 그 확실한 성장 인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섹터가 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세상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는 부분, 특히 엊그제는 수소차까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수소 쪽이 열광을 했었었는데 독일 쪽에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도 올랐죠. 그만큼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섹터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주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산업재 소재가 그렇게 시장의 새로운 삶과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성장 인자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다. 다음 주에도 2차 전지 공략은 지속해야 되고 플랫폼 관련주와 핀테크 관련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헬스케어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공략의 포인트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주가가 떨어져도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져도 내 종목이 이익의 성장성과 매출의 성장성을 이뤄내고 시대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섹터라면 시장의 두려움, 시장의 조종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뭐 한국 3사의 배터리 점유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도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의 3단계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기존 산업들은 그 새롭게 진입하는 섹터가 종목이 자기네의 영역을 침해할지 모릅니다. 그게 비단 예로 이런 거죠. 카카오가 뱅크를 진출하고 카카오가 결제를 진출하고 카카오가 게임을 진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의 금융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누가 더 클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주도 섹터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한번 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전문가님?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금요일이면 금요일마다 밤 11시 소중한 시간 항상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 오늘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야기했었던 급락 원인에 대한 부분이 저는 우리 시장을 더 하락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장기 성장하는 섹터의 종목 부분도 고점에 매수하면 안 되겠죠. 네. 그죠? 항상 주가는 파동을 그리고 가면서 가는데 그 파동을 읽는 법, 이런 흐름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파동을 읽는 법. 그러면 내린다고 뭔가 속상해할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너무 그렇게 크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락이냐 상승 중에 조정이냐 네. 이거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판단이 되어야지 또 지혜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 꿀팁을 잠시 후 밤 11시에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밤 11시 놓치지 말고 저희 방송 끝까지 다 보시고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쪽으로 계속해서 접수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는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다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전화, 문자 저희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심 어린 종목 대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잘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이번 주 네네.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고민되는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다날이고, 예. 예. 그, 매수가가 4,380원입니다. 네, 4,380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예.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비중이 한 25% 정도 되네요. 25%. 시청자님 그러면 한 5월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네. 한 달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아직 매수가까지 안 올라왔네요. 고민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4,380원에 25%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방법 챙겨볼게요. 예. 예, 통화 받아주시죠,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핀테크 결제 관련주들이 좋다 그래서 사신 지점이 거의 고점에서 사셨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있고 KG 모빌리언스도 있고 다날도 있고 뭐 이게 결제 관련주들이 있는데 다날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 한국 사이버 결제를 좀 가지고 있다가, 예. 예, 좀 수익 내고 매도를 하고, 예. 다날로 갔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날이 좀 조금밖에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셔서요? 예, 예. 저는 다날은 가격대가 조금 낮고 이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주 전인가 KG 모빌리언스를 여기서 종목 진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장이지만 주 1, 4분기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주가가. KG 모빌리언스는 실적에 비해서 못 올라왔기 때문에 13,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다날은 핀테크 결제만 하질 않고 얘는 이 다날이 그 종속회사가 다날 엔터도 있고 달콤 커피라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예, 그 종속회사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영업 차질이 있으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제 부분은 양호한데 그런 종속회사 부분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 못 올라가겠죠. 예. 그죠? 실적으로 보면 KG모빌리언스가 가장 시가총액 비중에 비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이 글로벌 이 고객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장주인 거고요. 근데 다날은 거기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단지 다날보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KG모빌리언스가 더 많이 오르는 걸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이 다날은 다날만큼 못 오른 그것만큼 못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동안 조정 잘 받았네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종속회사들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는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씩 양호해진다면 지금 부분에서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조금 더 갖고 가시되 KG 모빌리언스가 막 올라간다고 얘도 그것 따라서 많이 올라갈 그럴 형편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래도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예, 예. 예, 꼭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응원 드릴게요.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1분 스피드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빠르게 많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돌려주세요. 네, 과연 어떤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상담 리스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조금 보였었잖아요.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625번님의 종목입니다. 33,2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6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차트를 보니까요. 4%대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의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금융주 하면은 뭐 금리나 이슈 항상 가져갔었는데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보시는지 60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융주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은행 특히 금융 쪽 부분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3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지금 종목은 추세 라인에서의 저점 부분까지 일단 하단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35,000원 이 35,000원 이상을 뚫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 부분은 월봉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하락 추세로 왔거든요. 아까 카카오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금융, 은행 이쪽에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3만 원 이상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3만 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 의견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가운데 저희 추천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거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4875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22,400원에 비중이 10%고요. 오늘 종가 보니까요. 역시 2차 전지 좋은 흐름 이어간 걸까요? 오전장에서 상승 반전 일어나더니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4,450원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의 비전 좀 챙겨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김기수 전문가와 60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하프론테크는 종목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2,000원에 사셨으면 어제 정도 사신 것 같은데 바로 종목 진단에 들어온 거 보니까 좀 단기 성향이신 것 같아요. 단기시라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많이 간다라고 보는데 일단 요 정고점 라인 부분인 22,0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 상승 부분에 대한 각도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27,000원, 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내가 선택을 정해야 됩니다. 단기라면 27,000원 정도에서는 매도,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는 기분 좋은 진단인데요. 4875번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할 것인지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의도 주식왕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138번님의 종목일까요? 자, 매수가가 9만 원에 담으셨는데요. 비중이 2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사실 대부분의 시간 플러스권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2%대 강세 보였는데요. 어제 또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권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요. 어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확인을 했다라는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봉 그려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60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3주 전에 제가 종목 진단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더 갖고 가셔라. 그죠? 그러면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셀트리온의 실적 견인
그 부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또 거기에 합병 재료 이슈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 1차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마디를 한번 보면 1차 상승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2차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3차 상승으로 돌아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3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고 1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13만 원까지를 목표가 잡아보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인데요. 이 손절 라인이 이미 수익권이시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그 종목, 나무기술입니다. 이거 5G 쪽에서 수혜주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말이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나무기술, 가상화,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개발하고 있는데요. 284 하나번님의 종목이네요. 자, 4,350원 들어가셨고 비중은 25%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담으신 매수가보다는 좀 내려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내내도 깊은 조정입니다.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 나무기술은 그래도 그 섹터 자체는 괜찮은 섹터이고 또 2005년에 삼성전자의 공식 납품처로 돼 있고 또 2017년에 구글에까지 이렇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았는데 1사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1사분기 실적이 안 좋은 대가를 지금 일봉에서 받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기술적인 차트를 봅니다. 일봉에서는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거냐면 상승의 추세를 가던 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월봉 라인에서는 양봉 이후에 두 개의 음봉을 통해서 바닥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를 보면 이미 손절 라인을 벗어났고 그죠? 지금은 2사분기보다는 3사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좀 소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택을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데요. 잘 참고하셔서 꼭 지혜로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좀 살펴볼까요? 역시 종목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과연 상담받을 수 있는 그 행운의 종목은 유니크 당첨입니다. 유니크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자, 어떤 분의 종목인지 볼까요? 7937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550원에 비중이 40% 정도로 담아져 계시는데요. 지금 개장하자마자 쭉 내려왔어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네요. 6,800원의 종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7,55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니크 챙겨볼게요. 유니크를 7,550원에 사셨으면 이제 어제 그 SPO셀이나 이 여타 수소전지 주식들이 세게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수소 밸브와 관련된 회사인데 적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다른 여타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장기 박스권 내 라인에서 묻혀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언제든 본인이 사신 가격 이상으로는 한번 되돌아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있는 그런 뉴스에 의한 흐름이 나타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6,500원을 잡고 그리고 상승 흐름을 갔을 때는 8,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분 스피드 상담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전화 소리 들리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연결이 불량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아이고, 네, 연결이 아쉽게도 안 된 것 같아요.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회를 틈타서 저희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는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해주셨었는데 네. 2차 전지 섹터 그래도 계속 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성장하는 주식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의 흐름이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 마켓을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LG화학을 선택을 할 것이냐, 질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삼성 SDI를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LG화학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거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양대 축 이 양극재에서 힘겨루기 위해서 경쟁 우위에 쓰려고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이런 유형의 종목들 또 그 흐름 이외에도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 대주전자 재료 뭐 아까 이야기했던 상하프론테크 이런 주식들은 눌림목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주도 섹터를 찾는 방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시 한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시청자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진우스고요. 지누스요. 네. 네, 매수가와 75,300원에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75,300원에 네. 비중은 10%입니다. 75,300원에 비중이 10%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실까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좀 추천을 받아서 지인한테 네. 구매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전망이 좀 어떨까 싶어서 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려봤거든요. 전망 보고 좀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익절을 할지 선택을 하고 싶으신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 분석하시면 우리 김기수 전문가신데요. 함께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진우스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생소한 그 업종 종목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이게 저도 좀 생소하긴 했는데 예. 네, 이야기를 듣고 좀 이제 미국 뭐 아마존 그런 마켓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게 왜 부각이 됐냐면 그 아마존과 월마트닷컴에 그 진출한 온라인 전문 종합가구 브랜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미국 내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를 하면 이 성장이 좀 있겠다, 그죠? 예, 예, 그래서 1사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코로나가 더 확산돼야 되겠네요. 사실 이게 오늘 좀 많이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예. 14,000원까지 내려가서 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이 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얘는 사실은 더 세게 올라갔어야죠. 코로나가 네네네. 확산되면 이쪽은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이 가구를 구매하는 매력으로 사셨으니까 더 혜택을 받고 가격이 올라갔어야 정상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예. 저 차트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그죠? 예. 자, 이제 이 주가가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개인 투자가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네.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세가 일정 정도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가격도 잘 안 움직이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적이나 뭐 코로나19 영향의 혜택을 받든 안 받든 나름대로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가구인데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매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쪽 흐름으로 가지 않는 한은 가구 매매를 통해서의 성장 흐름은 다른 여타 섹터보다는 성장성이 좀 결여돼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저는 뭐 이 종목이 특별히 실적으로 봐도 특별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 섹터만큼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반신반의예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종목이 이 코로나19 이전에 요 2월 24일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로 떨어진 부분인데 코로나의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흐름이었다면 이미 다른 대부분의 산업재, 소재, 항공 뭐 이런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전 고점 다 돌아 나왔습니다. 좋은 성장 섹터들은. 네. 그런데 이건 지금 3분의 2밖에 그리고 개파락 떨어진 지점까지도 와가지고는 저항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19 쪽에 대한 혜택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겠구나. 그죠? 75,000원에서 9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릴 텐데 그죠? 제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 종목하고 사활을 걸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는 뭐 9만 원 이상도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9만 원 이상 갈 때 다른 주도 섹터는 더 많이 가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답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우선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가지고 가보도록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지금 또 수익 중이셔서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성투 끝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속에서도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네요. 자, 이어서 문자함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자함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요. 이 종목 볼까요? 수고하십니다.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가 7,5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이 5802번님의 종목이신데요. 어보브 반도체 하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종가 좀 볼게요. 이고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그려갔습니다. 4% 가까운 3.59%의 조정 보이면서 8,590원인데요. 자, 그래도 7,5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 챙겨보겠습니다. 네. 자,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앵커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고점에 오니까 저항을 받았죠. 그죠? 주가는 항상 고점 근처에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돌파를 해도 돌파 후 지지를 확인받는 게 기술적인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보는 데 쓰는 겁니다. 전고점의 근처에 왔으니까 저항을 받았고 이전 고점 부분에 들어오니까 이전 저점 부분에 들어오니까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구나. 그죠? 그리고 밑으로 오면 매수할 수 있는 힘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은 어떻게 써요? 여기서 박스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9,000원을 당분간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형태의 기간 조정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저점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9,500원 이상 들어가면 비중 축소 그리고 또 8,000원 근처 들어오게 되면 매수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이제 결단을 좀 잘 세워보셔야겠네요. 어보브 반도체까지 저희 살펴봤는데요. 이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렸죠. 여러분 더 많이 종목 상담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너무 금요일 밤은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11시에는 김기수 전문가와 더 진하게 붉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뭐 미국 시장의 급락 그게 우리 시장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보다 더 나은 주도 섹터를 공략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폭락장 속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 좋은 종목 잘 담아야겠죠. 김기수 전문가와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링크 나오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못 찾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방송 입장 버튼 벌써부터 깜빡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잠시 후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장 꼭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응원 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